자, 투자의 신 1부에 이어서 2부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도 종목 진단이지만 역시나 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부분은 또 짚어봐야겠죠. 때문에 간단하게 또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조금 강의를 준비했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역시나 다시 시작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게 환율이 조금 안정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조금 조정이 나와줬죠. 지금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좀 조정이 잘 나와주면서 이 고점 대비 약 한 10% 정도 잘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율도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보여주는, 물론 아직까지 1,300원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는 이 안정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제 유가도 이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93달러대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인플레 정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무역수지 적자가 나온 데에는 이 에너지 값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이제 유가 상승이 나오고 에너지 값이 계속해서 조금 크다 보니까 이 무역수지 적자를 이 에너지 값이 상당히 조금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긍정적인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반응들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제가 계속해서 또 많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이 또 상당히 큰 규모로 우리 시장을 매수를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올해 내내 사실 셀 코리아라는 단어를 정말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셀 코리아라는 단어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제 뭐 3월, 4월에는 이 외국인이 양 시장 합쳐서 이 10조를 넘게 팔았었던 그러한 기록도 있었고요. 6월에도 이 계속해서 CPI,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이 매도를 했었던 게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 7월이죠. 이제 8월로 넘어왔으니까 7월 달에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큰 폭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정말 좀 상당히 잘 들어와 줬었고,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 2조를 넘어가는 규모의 이 매수세가 들어와 줬죠.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주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저가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8월에는 충분히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조정이 조금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지금 보게 되면 자, 지금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해서 좀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 대만은 둘러싼 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대만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침공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영토를 침공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국의 영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좀 중국 쪽에 강경한 이제 인물이에요. 이제 뭐 일전에 중국에서 한번 또 감금이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조금 이제 악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좀 상당히 강경한 이러한 인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미국에서 위치가 조금 상당한 사람이에요. 이제 서열 3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부통령이 이제 혹시나 이 부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바로 이제 대통령으로 돼버리는 그러한 이제 상당히 조금 서열이 상당한 그런 이제 인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현재 대만에 도착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이 무력 시위를 계속해서 감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실질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진핑이 연임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가을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계속해서 이 대내적인 변수를 줄이고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진핑을 조금 얕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중국, 그 다음에 시진핑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역시나 이런 무력 시위나 이런 부분들은 재연임을 위한 정치적인 어떤 쇼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8월 달에는 조금 시장에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시장은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가 역시나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 큰 폭의 조정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대형주 쪽에 수급이 점차적으로 이제 중소형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역시나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런 흐름들을 굉장히 좀 잘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좋지 않았었지만 이 로봇주를 필두로 한 중소형주들 굉장히 조금 상승이 잘 나오면서 수급이 몰려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와줬죠. 이러한 형태가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면서 중소형주가 순환이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시장 형태를 제대로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8월 달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악재도 없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긴장감이 커지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온 만큼 이제 박스권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제 우려감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악재가 출현하게 되면 조정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이 순환이 도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을 잘 선별을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 8월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8월은 이러한 선별적인 매매 전략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는 이 정도에서 일단은 짧게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역시나 또 종목 진단은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죠. 종목 진단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확인해서 바로 또 진단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전화 참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825-3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굉장히 또 달콤한 목소리의 담당자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푸른 하늘님이 ISC 11,000원에 비중 30% 계속 들고 가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목표가 및 익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대표적인 반도체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면 DDR5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많이도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서 이제 슬슬 익절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부담감? 불안감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31,000원에 들어가신 거 보시면 엄청 잘 들어갔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대 되게 좋은 가격대 이번에 하락세가 나올 때 들어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엄청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하락장이 왔을 때 들어갈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을 대는 기업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ISC 들어간 거면 가장 잘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 분석을 보시면 실적을 보시면 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거의 다른 리포트나 이런 거 봤어도 거의 700억 언더입니다. 위로 뭐 10억, 밑으로 10억 정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지속적으로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3분기 매출액도 작년 대비 거의 48.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하면 반도체 부품 거기서 ISC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주가를 쭉 멀리서 보시면 딱 느끼시는 건 있을 겁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저점을 형성했지만 그래도 전저점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는 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계속적으로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도 V자가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V자 반등이 나온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한번 W자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번 중간에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약간 상승세가 조금 멈췄다, 바닥권에서 올라가던 있는 상승세가 약간 멈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ISC도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도 문의를 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목표가 익절가, 최소 익절가는 어느 정도 가져가자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가격대는 32,000원 부근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32,000원까지는 만약 이 구간이 떨어진다라면 재차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지만 이번 하락세가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만약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장에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2,000원 부근에서는 약익절로 나오는 전략이 괜찮다. 근데 재차 여기서 지금 이평선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 같은 경우도 30% 정도면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격대는 36,000원 부분 때에서는 비중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은 4만 원 부근까지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32,000원 부근이 됐을 때는 약익절로 나온 다음에 다시 재차 공략하는 부분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인 디지털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파인 디지털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애플카 운행 보조 장치 의무화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매수를 해주셨고, 이제 김동훈 님께서 6,040원에 10%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파인 디지털이 역시나 이 관련돼서 애플카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테마성 관련된 그런 이제 이 수혜를 기대를 하고 이제 진입을 해주신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파인 디지털이 관련해서 시장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사실상 이전 고점 매물대를 조금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죠. 대략 한 이제 6,500원 이상에서 좀 확인이 되는데, 일단 6,500원 이상에서 상당히 좀 두터운 그런 이제 매물대가 확인이 되고요. 지금 최근에 이 주가 흐름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윗꼬리를 그리는 흐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6,500원대 매물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 이 차량용 블랙박스,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 팅크웨어하고 같이 가장 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블랙박스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애플 관련된 이슈로는 뭐 자회사 매퍼스를 통해서 애플에 전자지도를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었죠.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엮였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일단 파인 디지털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팅크웨어를 보게 되면 파인 디지털과 같이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블랙박스 기업인데, 이 팅크웨어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성장성이 훌륭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팅크웨어는 상대적으로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필두로 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종목으로 보여져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애플카 이슈는 이 보조장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나왔던 이슈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카 관련된 이슈는 실질적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 움직일 게 다 움직이고 나서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소멸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F카 관련된 이슈가 다시 나와줘야 되는데 F카 관련된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사실 미지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 자체도 조금은 손실세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조금 미뤄봤을 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5,500원 구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5,500원이 아니라 5,4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일단 5,400원으로 이탈 라인을 조금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5,4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주가 조정이 대략 한 4,000원 중후반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 5,400원 이탈 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5,400원의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일단 이 부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400원 근처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6,5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략 한 이전 고점 부근인 6,400원 근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파인디지털이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실적이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흑자 나오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 적자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워낙에 또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라 추가적으로 이 손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가 조정폭도 조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5,400원 손절 라인 일단은 좀 주요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6,400원 근처 구간에서 약수익권으로 매도를 하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최영희 영희님이 신한인터텍 5,400원에 10% 오래 들고 있었는데 요즘 이슈가 있어서 며칠 전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올까요? 라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지금 진입가는 5,400원 부근 그리고 비중은 10% 정도인데 요즘에 가장 핫했죠. 상한가까지도 갔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왜 올랐냐면 광학용 필름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글의 AR 글라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불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봤을 때 150%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조정 구간까지도 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단기간의 상승이면 어느 정도 쉬었다 가는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지속적으로 연출될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1선을 안 깨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11선 부분에서 약간 걸치는 모습도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급등 나오는 모습, 이게 거의 급등주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약간 5일선, 11선 이 사이에서 급등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이 약간 21선을 깨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2거래일 정도 21선을 지켜준다, 그런 모습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모습세가 없다라면 추가적인 단기적인 하락세도 나와도 안 이상한 만큼 많이 올랐다. 주가는 항상 많이 오른 게 가장 악재입니다. 네. 많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많이 오른 게 제일 부담감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안 터진 게 아니라 이때 거래량 터졌고 이때도 지속적으로 터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세는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연념하시면서 이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좋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진입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었지만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전저점, 이 부분 4,300원 부분을 안 깨준다라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깨버린다라면 그 다음번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했던 부분에 저점을 안 깨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연출할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게 약간 이 주가를 들고 있는 분들한테 약간 불안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을 깬다라면 지속적인 매도세든 추가적인 매도세는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약간 그래도 항상 급등주를 할 때 가장 염려되는 모습은 뭐냐면 그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한 방이 있는 종목 아니야. 줄 때 한 번씩 주잖아, 크게. 이런 걸 줬을 때 어떻게 손절이 나가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급등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계적인 매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를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강하게 깨버린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는 있으니까 이 4,400원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만약에 이 자리 21 이평선을 지켜주고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온다라면 이 가격대 전고점 가격대 6,000원 부분 6,000원까지 딱 가서 팔라고 마시고 5,800원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오래 들고 있었던 종목들은 항상 진입가 부근에 왔을 때는 비중의 절반은 항상 들어가는 습관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물렸던 종목이 재차 반등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종목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대응을 못하고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로 한다면 내가 기다린 시간만큼 다시 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소비를 원하지 않는다라면 항상 오래 묵혔던 종목들이 내 진입까지 왔을 때는 비중은 절반 정도 덜어냈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도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신강금님께서 삼천당 제약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38,000원에 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이제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이 수익권 이상으로 조금 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지 못하셔서 일단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업적인 내용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천당장이 최근에 이제 이 3년 동안에 굉장히 조금 사실 힘을 많이 쏟았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이제 힘을 많이 쏟았었냐면 이제 R&D라고 하죠.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해서 3년 동안 이제 약 한 이 900억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비용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900억을 쏟아본 투자 비용 대비 크게 뭔가를 얻은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이 부채 폭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 13억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흑자 전환이 됐었고 큰 폭으로는 흑자 전환이 아직까지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부채가 아직까지는 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이제 큰 폭으로 늘려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축소를 한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계속 이 삼천다 제약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 좋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겼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쏟아부었던 비용이 실질적으로 회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의문점이 생겼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최근에 이 삼천당 제약이 이제 오너가 교체가 되면서 이제 2025년까지 이제 먹는 인슐린 약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당차게 포부를 밝힌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죠. 먼 이야기고 당장의 어떤 주가에 대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는 없다 보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되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최근에 뭐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기는 해줬지만 아직까지 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차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반기에도 받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를 좀 당겨서 보게 되면 대략 한 21선을 지켜주느냐 혹은 이탈을 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도달을 해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 34,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굉장히 좀 주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8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서 시장 좀 박스권을 이어갈 확률이 커요. 그러면서 박스권을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주목받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될 수 있는 흐름이 8월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8월에 실질적인 어떤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시에 다시 한번 3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34,000원 요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를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 축소는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비중이 적으신 게 아니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비중 축소한 분량은 이제 8월 달에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좀 진행을 해서 수익 만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어느 정도 삼천당제약이 흑자가 나온다거나 혹은 어떤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노려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34,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수익 구간을 너무 크게 노리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전 고점 구간이겠죠. 약 한 37,500원 구간 목표 반등가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수익권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 그 구간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구간까지는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강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는 해요.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략 한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혹시나 34,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끌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버에서 주신 종목인데 스카이님이 CS 윈드 67,000원에 비중 30%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네, CS 윈드 하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폭력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폭력 관련주다 하면 CS 윈드, CS 베어링을 생각할 정도로 시장의 인식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타워 전문하는 업체고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해외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CS 윈드를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CS 베어링이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CS 윈드랑 CS 베어링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CS 베어링이 더 변동폭은 더 크다. 상승할 때 더 많은 모습을 더 보여주는 퍼포먼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CS 베어링을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CS 윈드도 어떻게 보면 묵직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입한 부분이 67,000원 부분인데 요즘에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세가 나왔던 거는 재차 강조된 BBB 법안이 이 법안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BBB 법안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다시 태양광 풍력이 인식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 법안 내용을 보자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및 주요 광물 가공에 미국 내 제조를 위해 300억 달러의 금형의 생산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태양광, 풍력,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번 법안으로 끝나는 거냐? 약간 그게 아니라 법안이 완료되는 부분은 8월에서 9월 정도에 최종 통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이 재료는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법안 이후로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까지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주가상,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CS 윈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6만원 선을 넘어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계속 6만원 저항세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거라는 저는 생각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평선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평선 매물까지 있어가지고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 나오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해 주신 67,000원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비중이 조금 높다는 점이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뭐 20%, 10%대만 됐어도 뭐 어느 정도 추가 매수 구간이다까지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30%인 점이 너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30%인 점을 감안했을 때 67,000원 진입가에서 비중 10% 정도 덜어내시고 20% 정도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서 7만 원 부근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67,000원까지 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필요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풍력 관련주인 CS 베어링으로 종목 수익 진입 구간에서 10% 정도를 정리한 거를 CS 베어링으로 교체를 하신 다음에 두 종목을 운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힘든 날을 다 견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진입가 부분에서 여기까지 지금 45,000원까지 하락했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 30%까지도 나왔지만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는 메꿔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버티셨고 이제는 이 법안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하반기까지 모멘텀 살아있으니까요. 진입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그 비중을 CS 베어링으로 갈아타시고 목표가는 73,000원 부분까지 노리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푸른 바다숲 하늘님께서 덕신하우징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역시나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뭐 투자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죠. 매수가 이상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신하우징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엄청나게 좀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요 구간에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이때 이 주택, 이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이제 이 주택을 250만 호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풀 수 있는 거 다 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소형 이 부동산 혹은 이제 건설사들의 상당히 조금 수급 흐름이 좀 잘 들어가고 있었죠. 때문에 이제 4월, 5월에 상당히 큰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신하우징이 역시나 이제 뭐 이러한 테마송으로 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이 수급들을 좀 다시 한번 잘 받아주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워낙에 이 건설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사우디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니가 이제 새롭게 또 뭐 행정수도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덕신하우징이 또 관련주로 엮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도 덕신하우징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반등이나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잘 짚어주는 흐름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덕신하우징이 또 워낙에 기본적으로 박스권 형태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원부터 3,000원까지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이 주가 회복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 덕신하우징이 올해 어느 정도 이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역시나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덕신하우징은 완전히 이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어떤 움직임보다는 테마성의 움직임으로 이제 주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슈가 나오거나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2,000원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약 한 2,300원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 반등가는 약 한 2,600원 수준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덕신하우징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슈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제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인리, 뭐 수도 이전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사우디 네옴시티, 뭐 이런 이제 이슈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 일전에 이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구간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힘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흐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덜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반등의 관점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져요. 때문에 일단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 이 매물대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동반이 되어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목표 반등가는 2,300원, 2차 목표 반등가는 2,6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굳이 뭐 추가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뭐 어떤 대응은 진행은 하지는 않고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일단 2,300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 매물대를 단번에 뚫어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2,300원 수준에서 나는 이 종목을 좀 더 이상 기다리기 싫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2,300원 수준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덕신하우징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다리셨다가 2,600원 정도 반등가를 노리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덕신하우징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지 않으면 조정 또한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이 매집이 확인되는 구간이 없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2,3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한번 이 매수가 근처 구간에서 기회가 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이후에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 줄 때 관시 종목으로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매수를 놀리는 전략이 가장 이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확실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때문에 덕신하우징은 이러한 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정보도 유튜브에서 보내주셨고요. 그래도 남자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12만 2천 원 부근에서 비중 30% 정도 들어간 걸로 나오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참 많이 고생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횡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거래 정지까지도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거래 재개가 풀렸던 종목인데 지금 진입가 부분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격대가 무슨 라인이냐? 바로 거래 정지 하기 전에 했던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올라간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세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본다면 덴티움이 되게 잘 갑니다. 얘도 임플란트 관련주인데 얘는 국내 2등인 회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고점까지도 노리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스타 임플란트를 들고 있었던 분들은 약간 소외감이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요 근래에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줬던 점 저는 약간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32%가 증가했고 작년 대비요.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영업이익도 64%가 증가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라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횡령 이슈나 이런 부분이 점차 잠재워지고 실적이 더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배신을 줬던 종목들은 약간 어느 정도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좀 보는 게 약간 주주 친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나 이런 부분에 더 CEO가 더 관심이 한다면 거래 정지됐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모습이 때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의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 종목을 그런 걸 다 떠나서 실적만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같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나는 회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미국 해외 판매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회사들은 더욱더 수익률적으로 더욱더 상승세가 나타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을 든다는 점은 바로 연기금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적인 봤을 때 연기금들이 좀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점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 말은 외국인들이 지금 봤을 때 이 회사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불과 6월 달만 됐어도 외국인들이 거의 순매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때 팔았던 물량들을 재차 다시 담아가는 모습. 그때보다 지금이 환율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담아가는 모습은 이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충분한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입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목표가를 전고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14만 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트레이딩을 관점에서 20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계속 보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전고점 부근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고, 그 다음 보고 나오시는 전략, 비중이 30%인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계속적인 순환을 하면서 회전율을 놀리는 게 더 바람직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 이 9만 원 밑에 9만 원 초반까지 왔을 때도 손절 안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거의 8만 원 부분까지 왔을 때도 손절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종목은 그 정도까지 추가적인 횡령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가격대까지 오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손절가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세를 버티고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목표가는 14만 원 부분에서 1차를 보시고, 그 다음 목표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박순애 장관님께서 크레이버스 왜 안 가나요? 다른 교육주는 다 갔는데 라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24,500원에 30% 비중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교육주들 굉장히 핫하죠. 굉장히 핫하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주들은 완전히 유의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진이 되면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원격 수업을 이제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교육주들이 최근에 일제히 탄력을 보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춘다라는 부분이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혜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전체적인 교육주들이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테마성의 그러한 움직임이 컸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죠. 최근에 아이스크림 에듀, 그 다음에 YB 엠넷이라든지, 혹은 이제 애니능률, 그 다음에 그 외에 메가 MD라든지, 지금 당장 생각나는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해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 웅진 싱크빅도 있고요. 메가스터디, 대교, 그 다음 디지털 대성 등등 교육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육주를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최근에 이제 교육주 관련해서 가장 조금 드라마틱하게 등락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움직임이 좀 등락폭이 큽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또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상승 나왔다 차익 실현 나오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자금을 밀어넣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이 대응하기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들이 굉장히 주가를 맘 놓고 흔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슈가 올라오게 되면 올렸다가 차익 실현하고 또 이제 빠졌다가 다시 또 이슈 올라오게 되면 올렸다가 차익 실현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레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러한 이 교육 관련된 이슈들을 전혀 조금 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한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크레버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교육주들보다도 실적이 조금 훌륭한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CMS 에드와의 합병을 통해서 청담러닝이 크레버스로 또 새롭게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성장성도 교육주 중에서는 가장 좀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기술을 또 도입을 해서 이제 관련해서 이 신성장 동력을 충분히 조금 잘 갖춰놨다라고 보고 있고 수익성도 1분기, 2분기 굉장히 좀 훌륭했기 때문에 어떤 이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대장으로 움직이는 교육주들이 따로 있고 그 교육주들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레버스 같은 경우에 교육주들이 같기 때문에 따라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긋날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크레버스 같은 경우에 대응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일단은 지금 다행히 매수가세요. 매수가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라인은 24,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다행히 비중이 조금 크세요. 비중이 조금 크시기 때문에 24,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정리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아이스크림 애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교육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 넣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8월 달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수익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 높은 구간은 보지 마시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26,000원 수준으로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26,000원 정도 구간이 되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크레버스가 새롭게 교육주의 대장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000원 이 매물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교육주의 대장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한 29,000원 정도, 2만원 후반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 주의하시면서 24,000원 손절 라인 1차 목표가 26,000원 요 구간 강하게 뚫어주면 29,000원까지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건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금 대만 방문을 합니다. 오늘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긴장감 고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올랐던 종목들이 있죠. 네, 히토류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 테마들이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내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방산 관련주 를 갖고 왔습니다. 방산 관련주는 어떤 걸 제가 보고 있냐? 빅텍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부품, 방향 탐지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빅텍을 왜 가장 먼저 메뉴에 올려놨냐? 요즘 뭐 핫한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지만 왜 하필 빅텍을 메뉴에 올려놨을까요? 항상 이름 긴장감 고조로 인한 테마성으로 올라갈 때 가장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은 바로 빅텍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나 이럴 때 테마적으로 오를 때는 이 종목만큼 빠른 종목이 없다라고 저는 시장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꼭 이렇게 긴장감이 우려가 있을 때 관심 종목을 해놓고 이 종목의 동향을 봅니다. 이 종목이 진짜 웃긴 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뉴스가 바로 튀어나와요. 예. 그 말은 약간 더 뉴스보다 빠르게 차트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대 제일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일 위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을 보냐? 굳이 이 긴장감 고조,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 고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다누리 발사 관련해가지고 달탄성선 발사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인 모멘텀 재료는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갖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이 뭐 한국항공우주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갖고 왔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있을 때 약간 시장에서 단타거리, 재료가 필요한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수급은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좀 관심 종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시장을 마지막으로 더 체크해 본다면 요즘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0원을 처음 찍었을 때 그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1,300원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의 달러 가치를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수긍하는 분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1일 확진자 증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갑작스러운 더블링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교육주, 뭐 진단키트주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진단키트주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휴마시스가 거의 10거래일 거의 그 정도로 음봉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양봉 마감으로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면서 휴마시스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재차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지금 밤이라서 뉴스나 이런 부분이 잠깐 안 나오는 부분이지 내일 오전장만 되면 중국에서 추가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럴 때는 긴장감이 더 고조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산주 관련해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투자의실 1부도 했고 2부까지도 마무리했는데 오늘 어땠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고민해서 종목 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많이 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8월달 대응이 조금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어려웠던 부분들 계속해서 조금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또 대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같이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또 많이 궁금증 요청 많이 주셔서 이제 충분히 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